네, 안녕하세요. 정보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베테랑 이곳을 선택한다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곳은 서초구 양재역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이미 사람이 많은 곳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하해서 반드시 그 일대에 좋은 교통편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 나의 소중한 자산, 그 작은 씨앗이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남들보다 먼저 그 일대에 심어져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한 노선, 두 노선 꽂힐 것이고 그러면서 나의 자산은 자연스럽게 증식될 수밖에 없더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부동산, 오늘의 주인공이죠. 서초 양재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2동 1376-3번지 1원이라고 나와져 있고요. 연계한 교통으로서 3호선 신분당선 오늘날 들어가 있고 버스 106개 노선 오늘날 다닌다고 하면 앞으로 GTX 신호선 꽂힐 예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구청의 신청사 사업과 연계해서 만든다고 하고요. 지상과 지하를 아우르는 엄청난 시설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아볼 수 있었고요.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6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총 사업비는 542억 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수가 이번 편을 만들면서 드는 생각은 현재는 환승센터라고 계획이 되어져 있으나 복합자가 앞에 붙을 수도 있을 만한 다분한 요소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21년 8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죠. 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계획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오늘날 부동산 파도 굉장히 심하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흐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뉴스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바로 양재환승센터 위성사진 한번 살펴볼게요. 서초구 서초 2동 1376-3번지를 위성사진에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파란 색깔 점이 나와져 있는 이곳 서초구청이 들어가 있는 이곳이 되겠다. 여기를 중심으로 도보 15분권 약 1km를 동그라미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일대가 앞으로 이 역사를 중심으로 엄청난 혜택을 누릴 만한 그 존 섹터가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역사 앞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지가 많이 배정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위쪽에 엄청나게 빨간 색깔 많이 들어가 있죠. 이곳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구 집중 유발 시설임에 틀림이 없죠. 강남역이 위치되어져 있는 곳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대에 오늘날 들어가 있는 노선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3호선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서북쪽 끄트머리의 대화역, 정고소 오늘날 지금 여기 살고 있죠. 그리고 동쪽 끝에는 오금역을 끝으로 현재 3호선이 다니고 있다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대화에서 파주까지 연장이 되고요. 동쪽 끝에 오금역에서는 가밀지구를 찍고 교산신도시의 세계 역사가 만들어진 이후에 하남시청역까지 들어간다. 이 모든 게 최근에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렇게 흐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넘버 3로 하루에 탑승객이 많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연신내, 그 다음으로 양재가 자리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신분당선 이렇게 흐르고 있죠. 현재 강남에서 신사까지 이렇게 연장 사업하고 있는데 내년 5월쯤에 개통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뿐만 아니라 북쪽, 남쪽으로 더욱더 연장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28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용산까지도 연장이 되고 아래쪽으로는 호매실까지도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또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언급된 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여기 신사 한창 공사하고 있고 2022년도 내년에 개통하게 되면 앞으로 용산까지 동빙고 국립중앙박물관 찍고 용산까지 들어갈 예정이다. 양재역 같은 경우에 3호선과 신분당선 탑승 인원수가 조금씩 늘어나다가 오늘날 소폭 줄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줄고 있다는 게 사람이 빠지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좋은 교통편이 가까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교통의 혼잡도가 조금 해소되고 지하철의 혼잡도 또한 해소되고 있는 모습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흐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덕정에서 시작돼서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찍고 삼성역 다음으로 들어가는 양재역사 GTX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C노선이고요. 오늘날 환승센터 양재역이 들어가는 그곳 현장 모습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중심에 서초구청 자리하고 있고요. 그 우측에 구의회와 보건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엄청나게 넓은 면적의 주차장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일대는 공공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엄청난 천지개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고 사실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게 작은 규모 같지는 않아요. 현장에 가서 보더라도 이거를 꼭 허물고 다시 올려야만 하나라는 의문점이 들 만큼 괜찮은 시설임에 틀림이 없는데 서초구의회 회의 자료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흐름 체크됩니다. 현재 노후화된 구청사는 사무공간 면적이 협소뿐 아니라 외부 임차 사무실로 업무 공간이 분산되어 대민 업무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청사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복지 시설을 구민에게 제공하고 또한 양재역의 GTX-C 환승센터 개발과 연계해서 광역교통 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청사 복합화 선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라는 흐름 읽어볼 수 있었고 과거에 서초구 내에서도 소식지에서 이러한 내용을 알려왔었어요. 서초구청 복합청사 GTX 환승센터 상정벽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름은 서초타운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사업비는 5,23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하 6층에서 지상 34층으로 만든다고 해요. 실로 엄청난 개발임에 틀림이 없죠. 따라서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할 예정이다. 그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서초구에 이렇게 높은 건물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엄청나게 멋진 건물 들어갈 것 같고요. 계획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내년을 시작으로 해서 2026년에 준공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제 머리 위쪽에 있는 여기가 오늘날 서초구청 자리인데 지하에는 GTX랑 지하철 다니고 있고 그 바로 위쪽에 구청사와 생활형 SOC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실내체육관, 복합문화시설, 상담실 등이 자리할 예정이고요. 그 가운데 격이 사실 최고의 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광역환승센터 들어가고 즉 철도와 차량이 크로스되는 그 존이 만들어질 것 같고 그 가운데 격은 무빙워커를 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생활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영화관, 상가, 맛집들 잔뜩 집어넣는다라고 하죠. 따라서 3호선과 신분당선과 GTX 신호선이 교차되는 그곳에 이 엄청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초구청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무 업무를 보는 것 외에는 특별히 갈 일이 그닥 많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앞으로 그냥 놀러도 갈 만한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늘에선 또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죠. UAM, 어반에어 모빌리티, 도시망공 드론도 이곳 옥상을 통해서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게 만들겠다. 즉, 하늘, 땅, 지하 모든 교통편이 집중된다. 어디에? 양재역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일까요? 21년 12월 8일자 자료가 되겠습니다. 청년 공공주택 품은 철도 역사 짓는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되겠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나왔고요. 창동, 청량리, 양재, 덕정역 등 일대에 청년 공공주택을 약 500호 정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도 한번 체크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그림이 예상이 되나 봤더니 지하에 교통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뜩 들어가고 그 위쪽에 청년들이 살만한 집들 들어갈 예정이다. 이 조감도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역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비스무리한 시설 양재에도 들어갈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대 GTX 신호선 앞뒤 역사와의 거리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봐야죠. 가장 먼저 강남 복합환승센터 여기 자리하고요. 삼성역사가 되겠죠. 그 아래쪽에 양재 환승센터, 그 아래쪽에 과천역사가 될 것 같습니다. 거리는 강남에서 양재까지 4km, 양재에서 과천까지 6.5km의 거리를 자랑하고 양재 환승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끄트머리 어느 지역까지 파급력을 미칠 것인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동쪽으로는 개포중학교 현재는 휴교 중이고요. 서쪽으로는 상문고, 남쪽으로는 양곡 도매시장, 북쪽으로는 국기원 섹터 존은 앞으로 그 일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양재 환승센터 와서 놀고 시간을 보내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좋은 교통편을 통해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할 확률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주 부동산 혈액순환 핵심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 1인 가구 139만, 최저임금 노동자 월 20%를 월세로 내고 있다라는 기사가 되겠는데 강남, 서초, 마포, 용산, 송파 순으로
월세가 비싸다고 해요. 이거는 아주 지극히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지요. 사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그 일대에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어요. 근데 정부수는 이 기사에서 놀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1인 가구가 936만 7,439가구에 달해서 전체의 40.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 10명 모이면 그중에 4명 정도는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인데 혼자 사는 사람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판이다. 그런데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선 집을 엄청 많이 더욱더 공급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구가 혼자 살 만한 집을 계획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 2명에서 4명 정도가 살 수 있을 만한 집을 짓는다라고 하죠. 결론이죠. 수요 공급이 어쩌면 바뀌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한번 흐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1년 12월 22일자입니다. 홍단기 1주택 보유세 완화 검토 외국인 불법 임대사업 차단하겠다라는 기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없다. 선 그었고 외국인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0.8% 정도로 평년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며 주택 매매 시장 하향 곡선은 완벽히 그려지고 있고 공급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라는 핵심 내용이 되겠는데 이 사진 굉장히 재밌어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뒤로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 오버랩돼서 나와요. 이런 구도 요즘 굉장히 기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코로나판 앞에 가려져 있는 거에 비치죠. 그런데 이거를 말씀하실 때 상대가 듣는 모습, 표정 이거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읽어볼 수 있죠. 현재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 두 분의 마음이 하나를 향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택 공급 늘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 불안한 것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 기사 내용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성 등 문제를 감안해 세제 변경 계획이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주택 매매 시장도 하향선에 들어섬에 틀림이 없고 서울도 하락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홍 부총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택 공급은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아가되 이에 더해 내년 주택 사전 청약 물량을 6,000호나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전세 물량도 5,000호 정도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공급에 더욱더 속도 내고 빨리 진행토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페이퍼 워커임에 틀림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 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분명히 굉장히 오래 걸릴 거지만 어쨌든 심리적으로는 부동산 우상향 곡선에 찬물을 뿌림에 틀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권 끄트머리 쪽부터 흐름이 읽혀지죠. 동두천 화성 등 수도권 주택 하락 본격 포착이 되고 서울도 하락 경계점에 진입을 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21년 12월 22일자인데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장기 휴업 안내. 코로나19 등 교통 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성남 종합버스 터미널의 이용객 감소 등으로 터미널 운영이 어려워 1년간 휴업을 한다. 그래서 터미널은 이렇게 환골탈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나 봤더니 어차피 현재 버스만 타고 내리는 거 외에는 그 일대의 시설물을 쓰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용객도 그닥 많지 않은데 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부지를 품고 있죠. 그래서 그 일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상복합으로 때려 짓는 사업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환골탈태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비싼 땅값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서울 강남 한복판에 굉장히 넓은 부지를 그냥 버스 왔다 갔다 하고 주차하는 데만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대를 토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정거수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과적임에 틀림이 없다. 조금 더 열심히 사업을 해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주, 서울 중량구 상봉, 경남 진주 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사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정권별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서 노무현 정권 때는 규제 강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 문재인 정권은 규제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이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모습 오늘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세상에 영원한 게 있을까요?
정권도 바뀌고 부동산 각종 규제도 바뀌고 그에 맞춰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예측해야만 부동산 시장에서 승자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답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정보수 단언하겠습니다. 오늘날 부동산 하염없이 오를 것 같았지만 조금 소폭 꺾이고 있는 모습 보이죠? 반드시 하향 곡선이 폭발적으로 떨어지는 날,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규제 지역 해제, 세금 완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양도세, 취득세 면제, LTV, DTI 완화, 재건축 완화, 더불어서 빚내서 정부에서 돈을 빌려줄 테니까 제발 집 좀 사줄래 하는 날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오늘날 인구 감소폭을 볼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0년에서 20년 주기로 내다보는 안목 필요할 것 같고 마치 현대, LG, 삼성, 한화, 신세계, SK 등 기업 마인드로 한번 접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계속된 호황도, 계속된 하락 곡선도 없다. 마치 소니가 한참 잘 나갈 때 방심해서 꼬꾸라지고 소니가 삼성 깔볼 때 열심히 노력해서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모습 그려지듯이 하염없이 올라가고 하염없이 떨어지는 건 세상에 없다. 단 100% 정해진 부분은 있다. 인구 감소라는 부분이고 이 모든 것을 타개할 수 있는 핵심 자료 바로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계획임에 틀림이 없고 1번에서 32번까지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현재 18번 양재역까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머네요. 19에서 32까지 한번 최선의 노력으로 달려볼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